여보, 제발 어딘든 괜찮으니 대답해봐요. 낡은 목조 가옥의 문틈 사이로 시린 겨울바람이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내며 파고듭니다. 방 한편 노슬 화로에는 불씨가 꺼진 지 오래된 듯 회색 재만 가득합니다. 81세의 왕 씨는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 아내 최희 씨가 앉아있던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 자리에 남은 온기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그가 느끼는 공허함은 여전히 뜨겁게 가슴을 데웁니다. 아내는 오늘 아침 기억의 조각을 잃어버린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신던 분홍색 털신 한 짝이 마당 구석에 외롭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남색 손바지를 껴입습니다. 손바디는 농사일에 굳은 살이 막여 딱딱하지만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입술은 힘없이 떨립니다. 여보, 어디 있는 거야?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채우지 못하고 바닥으로 흩어집니다. 그는 구식 손전등을 집어듭니다. 건전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지 빛이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위태롭게 꺼져가는 그의 희망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어둠이 집어삼킨 산길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산의 어둠은 마을의 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검은 벽과 같습니다. 영하 20도의 공기는 폐부 깊숙이 칼날처럼 파고들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왕 씨의 낡은 갈색 외투 위로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습니다. 발밑에서 부서지는 마른 나뭇가지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최희, 내 말 들려? 대답 대신 돌아오는 것은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며 내는 섬뜩한 소리뿐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곳마다 하얀 눈 위에 찍힌 짐승의 발자국들만 가득합니다. 그의 시야가 점점 흐릿해집니다. 주위는 감각을 마비시키고 공포는 이성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아내는 어둠을 무서워했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이후 그녀는 혼자 있는 밤이면 어린아이처럼 울곤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흘렸을 눈물을 생각하며 가파른 경사로를 기어오릅니다. 손등의 주름 사이로 스며든 냉기가 뼛속까지 시리게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아내의 겁에 질린 눈망울뿐입니다. 자정 무렵 눈발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더욱 사나워져 노인의 굽은 등을 사정없이 몰아세웁니다. 왕 씨는 가파른 도랑 근처에서 멈춰 삽니다. 손전등의 빛이 깜빡거리다 비춘 곳에는 아내의 짙은 보라색 스카프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는 미끄러지듯 도랑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비명처럼 터져 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랑 구석 차가운 바위 틈에 웅크리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어가는 중이었고 입술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최희, 정신 차려. 그는 아내를 흔들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었고 노인의 몸으로는 아내를 업고 이 가파른 길을 오를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산을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함께 버틸 것인가. 만약 그가 자리를 비운다면 아내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끌어안고 자신의 외투 단추를 풀었습니다.
왕 씨는 아내의 차가운 몸을 자신의 품 안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내가 젊은 시절 짜주었던 해진 스웨터 위로 그녀의 얼굴이 닿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갈색 외투로 두 사람을 한꺼번에 감쌌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여기 있잖아. 그는 자신의 온기가 조금이라도 더 전달되도록 아내의 손을 거친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새벽 2시, 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떨어집니다. 노인의 속눈썹에는 고드름이 맺히고 노출된 뺨은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주위를 맴도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는 잠들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의 수줍던 미소,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아내가 기억을 잃어가기 시작했을 때 나누었던 슬픈 약속들. 당신이 다 잊어도 내가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제발. 노인의 눈에서 흐른 뜨거운 눈물이 아내의 뺨 위로 떨어져 얼어붙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력이 아내에게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의식이 멀어지지만 아내를 아는 팔에는 더욱 힘을 줍니다. 그것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고집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구조대의 서치라이트가 도랑하늘 비추었을 때 대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고목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 노인이 품 안의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아내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왕씨 할아버지는 심각한 동상을 입었지만 아내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야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그 낡은 목조 가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문틈을 파고들고 화로의 불꽃은 위태롭지만 집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릅니다. 최희 씨는 여전히 남편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남편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어디선가 아주 따뜻한 꿈을 꾼 것 같아요. 왕 씨는 그저 묵묵히 웃으며 아내의 찻잔에 따뜻한 물을 채웁니다. 겨울은 여전히 길고 시리지만 서로의 체온을 나눌 수 있는 한 그들에게 봄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숨이 하얗게 터져나와 손등은 얼고 이름만 계속 부르다가 목소리가 메말라가 눈발 사이로 비틀거리는 발자국 하나 넘어지고 또 일어나 그대 사진을 떠올려 기억이 흩어져 가는 그 머릿속에도 집으로 가는 길 나를 향한 길 어딘가 남아있기를 영하의 숲 한가운데 당신을 다시 품에 안고 떨리는 어깨 식어가던 숨이 내 품에서 돌아와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다는 모든 이유가 커져
얼굴은 눈에 반쯤 묻혀 눈동자만 떠져 있고 여긴 어디야 낮은 신소리 내 이름을 더듬어 당신의 손을 꼭 잡으며 말보다 먼저 눈물이 흘러 걱정 말란 말조차 가슴에 갇혀 맴돌아 제일 먼저 잊어갈까 두렵던 내 얼굴 얼어있던 밤 갈라진 손끝 다시 서로를 찾았네 영하의 숲 한가운데 당신을 다시 품에 안고 떨리는 어깨 식어가던 숨이 내 품에서 돌아와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다는 모든 이유가 커져와 작은 체온이 세상을 비춰줘 멀리서 울리는 낯선 사이렌 소리 당신은 나만 보면 묻지 우린 집에 가는 거지 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여 차가운 하늘을 올려다봐 별 하나 안 보이는 밤인데 이 품 안이 우리 전부야 영하의 숲 한가운데 당신을 다시 품에 안고 떨리는 어깨 식어가던 숨이 내 품에서 돌아와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다는 모든 이유가 커져와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아도 지금 이 품에 세상이 다 와 있어